저는 안나 밀러, 독일 출신 유럽연합 기술평가위원입니다. 15년간 유럽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어요. 제가 만든 평가 기준으로 전 세계를 심사했죠. 그런데 올해 결과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1위부터 상위 순위를 한국 기업들이 싹쓸이했거든요. 말도 안 돼. 뭔가 조작됐어. 저는 즉시 한국으로 날아갔어요. 이 터무니없는 결과의 진실을 폭로하려고 말이죠. 분명 가짜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2주 후, 저는 완전히 박살났어요. 한국에서 본 것은 제 15년 커리어를 뿌리째 뒤흔든 충격적 현실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봤길래 유럽의 자존심이던 제가 한국 앞에서 무너졌을까요? 왜 마지막에 떨리는 손으로 한국 기업에게 상을 줘야 했을까요? 지금부터 제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낸 충격적 진실을 공개합니다. 과연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안나 밀러입니다. 독일 출신으로 유럽연합 기술평가위원회에서 15년간 일해왔죠. 그동안 제가 총괄해온 것은 유럽연합 녹색기술 융합지표예요. 유럽의 기술 표준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제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국 기업들이 예상 외로 높은 점수를 받아 상위권을 차지한 거예요. 처음에는 데이터 입력 오류인 줄 알았습니다. 다시 확인해봐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유럽이 기준인데 어떻게 그깟 한국이?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제가 만든 평가 기준은 유럽의 기술 철학과 윤리 기준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거든요. 환경 친화성, 기술 혁신성, 사회적 책임까지 모든 것을 고려해서 만든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자부했습니다. 한국 기업 몇 곳이 좋은 점수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삼성, 현대, LG는 물론이고 들어본 적 없는 스타트업들까지 줄줄이 상위권에 올라 있었어요. 심지어 유럽의 전통 강자들인 지멘스나 필립스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니까요.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면서도 이 이야기만 했어요. 한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기술이 발전했지? 우리가 놓친 게 있나?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밤늦게 혼자 사무실에 남아서 데이터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점수가 높은 이유를 찾아보려고 했어요. 혹시 평가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나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정확했습니다. 오히려 일부 항목에서는 보수적으로 평가했을 정도였어요. 이상하다, 분명히 뭔가 놓친 게 있을 거야.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15년간 쌓아온 제 전문성과 경험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집에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제가 아는 건 그리 많지 않았어요. K-팝이나 드라마 정도? 기술 강국이라는 이미지는 있었지만 유럽을 앞설 정도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사무실에 나가서 위원회 내부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평가 결과를 하나하나 재검토해 보기로 했어요. 혹시 평가 기준에 허점이 있었나 싶어서였죠. 먼저 기술력 부문을 살펴봤습니다. 삼성의 반도체 기술, 현대의 수소차 기술, LG의 배터리 기술까지 모든 것이 우리 기준을 통과했어요. 심지어 일부 분야에서는 유럽 기업들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적용 속도 부문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기업들은 기술을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속도가 정말 빨랐습니다. 연구실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6개월 만에 시장에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유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가장 놀라운 건 윤리 기준 부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만큼은 유럽이 절대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한국 기업들도 환경 보호, 노동자 권익, 사회적 책임 모든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저는 여전히 이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동료인 마르쿠스에게 이야기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니 믿기 어렵지 않아? 마르쿠스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안나,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문화적 배경이 다르잖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맞나? 그날 오후 전체 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이번 결과에 대해 의견을 나눴어요. 일부는 저와 같은 생각이었지만 젊은 위원들은 달랐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우리도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토마스 위원장이 말했어요.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현장 검증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시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번뜩였습니다.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면 분명히 문제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든 시스템이 잘못된 걸까? 아니면 세상이 변한 걸까? 이 질문이 밤새 저를 괴롭혔어요. 15년간의 경력과 전문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들었거든요.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 걸까? 아직은 믿고 싶지 않았어요. 분명히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일 거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토마스 위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위원장님, 어제 말씀하신 현장 검증단에 제가 참여하고 싶습니다. 위원장은 조금 놀란 표정이었어요. 안나, 정말 가시겠다고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요. 이 결과가 정말 정확한지 말이죠. 사실 속마음은 달랐어요. 현장에서 문제점을 찾아내겠다는 생각이 강했거든요. 위원장이 설명해 주더군요. 이번 검증단은 한국의 주요 기업들과 연구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2주 일정이고 꽤 빡빡할 거예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단장을 맡아도 될까요? 단장을 맡겠다고요? 위원장의 눈이 커졌어요. 안나, 그건 책임이 무거운 일이에요. 검증 결과에 따라 내년 평가 기준도 바뀔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제가 직접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제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가짜 포장일 거야. 겉만 그럴듯하게 만든 것일 테지. 한국 기업들이 평가를 위해 급조한 것들이 많을 거라는 편견이 있었거든요. 동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을 때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마르쿠스는 걱정스러워했어요. 안나, 너무 성급한 게 아니야? 편견을 가지고 가면 안 되는데. 하지만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편견이 아니라 전문가의 직감이야. 검증단 구성도 제가 직접 했어요. 기술 전문가 3명, 윤리 전문가 2명, 그리고 저까지 총 6명이었습니다. 모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었죠. 이 정도면 어떤 문제든 찾아낼 수 있을 거야. 한국행 항공편을 예약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2주 동안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 제조 공정의 허점, 기술력의 과장, 윤리 기준의 형식적 준수까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집에서 한국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경제 성장률, 기술 투자 규모, 교육 수준까지 여러 데이터를 보니 놀라운 점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조작할 수 있어. 현장을 봐야 진실을 알 수 있지. 출발 전날 밤 가방을 싸면서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하자. 내가 만든 평가 기준이 맞다는 걸 증명해 보겠어. 한국이 정말 우리보다 앞서 있는지 아니면 거칠에만 화려한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예상과 달랐습니다. 입국 심사부터가 놀라웠어요. 줄이 길었는데도 질서정연하게 진행됐고 자동화 시스템이 정말 효율적이었습니다. 독일 공항보다 빠르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눈에 띈 건 전기차들이었어요. 택시 대부분이 전기차더군요. 정말 깔끔하고 조용했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에 더 놀랐어요. 고속도로 곳곳에 전기차 충전소가 있었고 도로 위 전광판에는 실시간 교통정보가 나타났습니다. AI 기반 교통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더군요. 기술이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네.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데 여기서도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직원이 태블릿으로 모든 절차를 처리했고 방키도 스마트폰 앱으로 받았습니다. 유럽에서도 이런 호텔 찾기 어려운데. 방으로 올라가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깔끔하게 정리된 도로, 곳곳에 보이는 녹지 공간까지 정말 잘 계획된 도시 같았습니다. 생각보다 질서정연하네.
저녁 식사를 위해 호텔 근처로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지하철역에서 교통카드 하나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었고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 도착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과 일상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다니. 하지만 여전히 제 편견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만든 거겠지. 실제로는 다를 거야.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은 외면을 치장하는 나라라고 들었는데.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여기서 또 놀라운 장면을 봤어요. 무인 계산대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할머니도 스마트폰으로 결제하시더군요. 디지털 격차가 생각보다 크지 않네. 방에 돌아와서 하루를 정리해 봤습니다. 분명히 인상적인 것들이 많았지만 아직 본격적인 검증은 시작되지 않았어요. 내일부터가 진짜야. 공장과 연구소에서 실체를 확인해 보자. 샤워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정말 진짜일까? 아니면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일까? 한국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질서의식이 강한가? 기술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건가? 잠자리에 들면서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이거였어요. 첫인상은 좋았지만 진짜는 내일부터야. 현장에서 제대로 된 검증을 해보자.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 현대차 수소 모빌리티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연구소장 김 박사가 직접 안내해 주더군요. 수소차 기술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자랑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직접 보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 박사가 보여준 데이터에 충격을 받았어요. 독일 BMW, 벤츠는 아직 시험 단계인데 우리는 이미 연간 50만 대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독일 자동차 강국의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수소 연료전지 스택 기술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효율성 수치 보세요. 일본 도요타가 70%일 때 우리는 85%를 달성했어요. 김 박사의 설명을 들으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럽에서 모방 국가라고 여겼던 한국이 이미 원조를 넘어선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연구자들의 태도였습니다. 젊은 연구원 하나가 말하더군요. 저희는 독일처럼 10년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2년 안에 상용화하는 게 목표예요. 이런 실용적 접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속도감이 완전히 달랐어요. 참고로 이 기술로 지난해 글로벌 수소차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했습니다. 김 박사가 덧붙인 한마디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독일이 자동차 종주국이라고 자부했는데 미래 기술에서는 한국이 이미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후에는 삼성 AI 반도체 실험실을 방문했어요. 여기서 만난 연구팀장 이 박사는 정말 젊었습니다. 32세의 팀장이라고요? 네, 실력이 있으면 나이는 상관없어요. 독일처럼 연공서열로 기다리면 혁신이 늦어지거든요. 이런 조직 문화에 충격이 컸어요. AI 칩 설계 과정을 보여주는데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이 칩 성능이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물어보니 이 박사가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구글의 TPU, 엔비디아의 최신 칩과 동급이에요. 어떤 분야에서는 더 앞서고요. 기획부터 설계, 테스트까지 모든 과정이 디지털화되어 있었어요. 이 칩 하나 만드는데 몇 년 걸려요? 6개월 정도요. 유럽 기업들은 기획만 2년 하는데 저희는 전체 개발을 6개월에 끝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시장 점유율이었어요. 삼성 반도체가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의 45%를 차지하고 있어요. 유럽 전체 반도체 생산량보다 삼성 혼자가 더 많이 만들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유럽의 기술력에 대한 제 자만심이 완전히 깨졌어요. 연구원들과 대화하면서 더 놀랐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스카우트 제안이 많이 오지만 거절해요. 한국에서 더 빠르게 혁신할 수 있거든요. 이제는 한국이 인재를 뺏기는 게 아니라 세계 인재들이 한국으로 오고 싶어 한다는 거였어요. 셋째 날에는 서울대 스마트 헬스케어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만난 박 교수가 보여준 기술들은 정말 미래적이었어요. 이 AI 진단 시스템의 정확도가 95%예요. 실제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박 교수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 기술을 독일, 프랑스 병원에 수출하고 있어요. 유럽 의료진들이 한국 기술을 배우러 와요. 의료 선진국이라고 자부했던 유럽이 한국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환자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하나요? 제가 가장 궁금했던 질문이었어요. 블록체인 기술로 완벽하게 보호합니다. 이 보안 시스템도 한국이 개발한 거예요. 유럽 GDPR 기준보다 더 엄격해요. 기술력뿐만 아니라 윤리적 고려도 이미 유럽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연구실에서 만난 대학원생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왜 이 분야를 선택했나요? 6.25 전쟁 때 할아버지가 받지 못한 치료를 이제는 AI로 전 세계에 제공하고 싶어서요.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진정한 사명감이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연구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나눈 대화에서 더 많은 걸 배웠어요.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서 기술 적용도 빨라요. 독일은 신중하지만 저희는 일단 해봐요. 안전은 절대 타협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한 연구원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줬어요. 작년에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에서 교환 연구했는데 저희 연구 속도에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들이 1년 걸릴 일을 저희는 3개월에 해치우니까요. 오후에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만난 젊은 창업가들의 열정이 정말 대단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유럽처럼 완벽할 때까지 기다리면 기회를 놓쳐요. 80점짜리를 빠르게 내놓고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게 한국식이에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20대 중반의 청년 CEO였어요. 제 앱이 유럽 7개국에서 1위해요. 한국에서 성공한 모델을 그대로 수출한 거예요. 이제는 한국이 벤치마킹하는 게 아니라 세계가 한국을 벤치마킹하는 시대가 온 거였어요. 하루 일정을 마치고 호텔에 돌아와서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본 것들은 분명히 진짜였어요. 포장이나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기술들이었고 이미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뭔가 크게 놓치고 있었구나.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마르쿠스가 말하더군요. 안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지 않아? 한국이 이미 우리를 넘어섰어.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생각보다 훨씬 앞서 있어. 이건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완전한 추월이야. 독일 기술자로서의 자존심이 많이 상했지만 동시에 경이로움도 느꼈어요. 불과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가 이제는 세계 기술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거든요. 넷째 날 저녁 검증단 내부 토론 시간이 있었습니다. 호텔 회의실에서 그동안 본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어요. 저는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인상적인 부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한국은 결국 모방 국가 아닌가요? 우리 유럽의 기술을 응용한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마르쿠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나, 그건 너무 편협한 시각 아닌가? 응용도 훌륭한 창조야.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창조와 모방은 다르죠. 진정한 혁신은 기초부터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때 가장 젊은 위원인 엘렌이 말했습니다. 안나 선배, 죄송하지만 그 말씀은 동의하기 어려워요. 엘렌은 30대 초반의 박사로 저보다 10년 후배였어요. 근거를 들어보세요. 엘렌이 준비해온 자료를 보여주더군요. 한국의 특허 출원 건수를 보세요. 지난 5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원천 기술 분야에서 말이죠. 숫자로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건 단순 모방으로는 불가능한 수치예요. 그래도 기초 연구 투자는 유럽이 더 많잖아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투자 규모가 전부는 아니에요. 엘렌의 대답이 날카로웠어요. 효율성을 봐야죠. 한국은 투자 대비 성과가 정말 높아요. 엘렌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오늘 방문한 삼성 연구소만 봐도 그래요. 그들의 AI 칩 기술은 이미 유럽 기업들을 넘어섰어요. 이걸 어떻게 모방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엘렌의 의견에 동조했어요. 기술 전문가인 요한이 말했습니다.
수소차 기술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현대의 기술은 우리 독일 기업들도 따라잡기 어려운 수준이거든요. 윤리 전문가인 소피아도 거들었습니다. 윤리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형식적인 준수가 아니라 진정으로 체계화되어 있어요. 연구원들과 대화해보니 정말 진심으로 사회적 책임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점점 궁지에 몰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문화적 차이는 있잖아요. 우리 유럽의 가치관과는 다르다고요. 그게 나쁜 건가요? 엘렌의 반문이 날카로웠습니다. 다양성이 오히려 혁신의 원동력 아닌가요? 엘렌이 결정타를 날렸어요. 안나 선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사이에 한국은 꾸준히 축적해왔어요. 이제는 어떤 분야에서는 우리를 넘어섰을지도 몰라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았지만 적절한 반박을 찾을 수 없었어요. 사실 제 마음속에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진실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거든요. 내일 더 보고 판단해 봅시다. 결국 제가 이렇게 말하며 토론을 마무리했어요. 하지만 돌아가는 길에 엘렌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우리를 넘어섰을지도 몰라요. 방에 혼자 앉아서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현실을 받아들이기 싫어서 계속 변명을 찾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런 자문이 밤늦게까지 계속됐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드디어 최종 심사 날이 왔습니다. 이날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기업들에게 직접 상을 수여하는 날이었어요. 저는 검증단장으로서 시상식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시상식장에 도착하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한국 기업 관계자들,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까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행사가 될 줄 몰랐네. 무대에 올라서서 시상식을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 녹색기술 융합지표 우수 기업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의 경험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첫 번째 상은 대기업 부문이었습니다. 삼성, 현대, LG 순으로 불렀어요. 각 기업 대표들이 무대에 올라와 상을 받는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이들의 성과를 의심했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스타트업을 호명했습니다. 클린파워 이노베이션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무대에 올라온 건 정말 젊은 청년이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CEO였습니다. 상을 전달하면서 잠깐 대화를 나눴어요. 축하합니다. 정말 인상적인 기술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유럽의 인정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수상 소감을 말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 청년 CEO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저희 기술은 유럽의 기초 이론에 한국식 응용을 더한 결과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뜨끔했어요. 유럽에서 배운 환경기술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의 빠른 실행력과 결합했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어요. 서로 다른 문화의 장점을 합쳤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오만함을 깨달았습니다. 모방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창조적 융합이었어요. 유럽의 이론과 한국의 실용성이 만나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앞으로도 유럽과 한국이 함께 협력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청년 CEO의 마지막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어요.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축하 파티가 있었어요. 여러 기업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한 연구소장이 대답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죠. 빨리 시도해보고 안 되면 빨리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요. 이런 접근법이 신선했어요. 유럽에서는 신중함을 중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다른 기업 임원이 말했어요. 우리는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해요. 80점짜리 제품을 빨리 내놓고 계속 개선해 나가는 거죠. 이것도 유럽의 접근법과는 달랐습니다. 축하 파티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혼자 생각해 봤어요. 오늘 만난 사람들은 모두 진심이었습니다.
가식이나 포장이 아니라 정말로 좋은 기술을 만들고 싶어 하는 열정이 있었어요. 방에 앉아서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그 청년 CEO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유럽의 기초 이론에 한국식 응용을 더한 결과입니다. 이게 바로 답이었구나 싶었습니다. 2주간의 한국 방문을 마치고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지난 2주 동안 본 것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솔직한 보고서를 써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무실에 출근한 첫날, 토마스 위원장이 물어봤어요. 어떠셨어요? 예상했던 대로였나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예상과는 많이 달랐어요. 좋은 의미로 말이죠. 동료들도 궁금해했어요. 마르쿠스가 먼저 물어봤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은 어땠어? 정말 놀라웠어요. 일부 분야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모두들 놀란 표정이었어요. 안나, 정말 그런 거야? 다른 동료가 확인했어요. 네, 직접 봤으니까요. 특히 실용화 속도는 정말 빨랐어요.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더 이상 편견을 고집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제가 가졌던 편견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한국 기업 현장 검증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시작했어요. 첫 문단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번 검증을 통해 기존의 인식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기술력 부분을 쓸 때 가장 신중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은 단순한 모방 수준을 넘어섰다.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한 창조적 응용이 돋보였다. 이제는 인정할 수 있었어요. 윤리 기준 부분도 중요했습니다.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등 윤리적 가치들이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었다. 이 부분에서 가장 큰 변화를 느꼈거든요. 보고서 말미에 가장 중요한 제안을 적었어요. 이제는 선진국의 정의를 재정립해야 한다. 이 문장을 쓰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술과 문화, 실행력의 총합을 반영한 새로운 지표가 필요하다. 계속 써내려갔어요. 단순히 전통적 강국이라는 이유만으로 우위를 가정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 문단이 가장 어려웠어요. 이제는 겉모습이 아닌 실질이 중요하다. 한국은 그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이 문장을 쓰면서 제 15년 경력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어요. 보고서를 완성하고 위원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안나, 정말 이렇게 쓰실 거예요? 위원장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네, 제가 직접 본 것들이니까요. 전체 위원회에서 보고서를 발표하는 날이 왔습니다. 이번 검증을 통해 우리의 평가 기준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발표를 시작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성과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인 노력과 혁신의 결과였어요. 위원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우리도 배워야 할 점들이 많았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있었어요. 그럼 내년 평가 기준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누군가 물어봤습니다. 실행력과 적용 속도를 더 중요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집에 돌아가서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2주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편견을 버리고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거든요. 세상이 변하고 있구나. 마지막으로 든 생각이었어요. 이제는 배우는 자세로 살아야겠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15년 경력의 유럽 전문가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대한민국의 진짜 실력 말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따라잡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선도하는 나라예요. 기술력으로, 혁신으로, 그리고 실행력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안나처럼 편견을 가지고 한국을 바라보던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를 주목하고 있어요. 우리의 빠른 실행력과 끊임없는 도전 정신을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럽지 않나요? 우리가 만든 기술이 유럽의 까다로운 기준을 넘어서고 우리의 윤리의식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말이에요. K-팝과 K-드라마에 이어 이제는 K-테크놀로지가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삼성의 반도체, 현대의 수소차, LG의 배터리. 이 모든 것들이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우리의 젊은 연구자들입니다.
30대의 팀장이 되어 세계 최고 기술을 개발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으로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2025년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현실입니다. 안나가 마지막에 한 말처럼 이제는 겉모습이 아닌 실질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바로 그 변화를 선도하고 있어요.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이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이 느끼는 한국의 자랑스러운 순간들도 공유해 주시고요. 어떤 한국 기술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놀라운 한국의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